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자, 인풋이 있죠? 그럼 어떤 프로세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우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일단 우길 수 있어야 돼요. 조직 진단하는 사람들은. 이거다면요, 여기 나오고요. 요거 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입증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인 팩트, 주 효과 분석이라고 불러요. 주 효과 분석. 물론 이제 여기서 주 효과 분석은 획기 분석을 쓰는 거죠. 획기 분석은 뭐 언제 쓰는 거예요? 획기 분석은?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획기를 쓰죠. 획기하고는 약간 유사하지만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관 분석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상관 분석은 상관은 모든 변수에 대한 상관표는 다 나와야 돼요. 모든 변일에 대한 상관표는 여러분들 뭐 논문을 쓰든 아니면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관은 기본적으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상관과 뭐와 인과가 있어요. 상관과 인과가 있죠. 상관과 인과의 차이점. 공부 좀 하셨네. 여기까지만 봤어요. 아,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자, 상관과 인과의 차이점.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는 것이 인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관은 데이터와 같이 움직이는 정도예요. 이게 점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점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정도? 아니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패턴이 나오겠죠. 상관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correlation, R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계적으로. R은 어떤 사이의 값을 가져요? 최적하고 최고 값이 0,1이에요? 절대값으로는 0,1이지. 그런데 절대값이 아니죠. R은 절대값으로 하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플러스 1 값이다,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X하고 Y하고 이게 증감량이 똑같다는 거야.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0은요? 얘하고 X하고 Y가 움직이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0 값을 갖죠. 여하튼 상관은 이래요. 상관이 있다고 인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상관과 인과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변인들을 볼 때 상관 분석을 먼저 해요. 상관을 보고 일단 뭐 연구자라면 혹은 조직 진단 전문가라면 상관을 보고 유출하죠. 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보이네. 그러면 걔를 가지고 뭐예요? 얘가 인과가 있을까? 인과가 있을까?를 따져보고 인과가 있다면 뒤에 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선행 변수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렇죠? 인과가 높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사고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하튼 그럼 상관과 인과의 차이점은 뭘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시간적으로 선관계가 있다. 전후 관계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는 변수가 있어요. x 변수 y가 있다면 인과는 기본적으로 x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y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입증이 가능해? x가 y에 영향을 미쳤어요 라는 게 입증이 가능해요. 두 번째,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더 중요한 게 있지. 다른 요인. 그치. 와, 훌륭해. 다른 요인이 그러니까 자체라는 요인이 얘를 설명하면 안 돼. 그쵸. 다른 요인의 설명이 배제돼야 돼. 다른 요인의 설명이 배제돼야 돼. 시간적으로 상관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상관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상관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요인이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 걔를 인과라고 불러요. 조직 진단에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뭘 찾는 거예요? 인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건강검진을 받았어. 건강검진 받았어요? 어떤 상태를 알려주겠지. 그럼 우리가 그 상태만 알면은 이게 다예요? 앞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그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 앞으로 담배를 줄이세요. 술 먹지 마요. 왜? 당신이 술 자꾸 먹는다니까 간이 수치가 이 모양이잖아요. 현재 이런 거. 다 인과를 찾아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인과가 하나의 변수만 있어가지고 인과를 보는 것은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풋이 하나야. 프로세스가 하나야. 아웃풋이 하나야. 라고 한다면 정말 쉬울 거야. 별 고민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풋 하나가 들어가는데 프로세싱 하는데 몇 개가 있어요 이 안에? 적어도 여기서 보면 최소한 몇 개입니까? 최소 4개죠. 최소 4개가 있어. 4개가 어떤 모양을 보고 있어요? 하나가 하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은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쵸.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분석을 주효과 분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주효과 분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제 주효과 외에도 다른 분석이 필요하죠. 어떤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요인이 하나라면 주효과 분석으로 끝나. 근데 여러 요인이 있어. 또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효과 분석으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상호작용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 상호작용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 얘들끼리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모델이라면 어떤 상호작용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뭘 해줘야 되죠? 지금 제가 이제 초반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사전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하셨는지가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감을 딱 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때는 이제 여러 조직 문화 담당자들, 진단 담당자들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현재 실제 현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툴들 또 몇 개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제가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담당자가 사실 이런 모형에 대해서 아니면 분석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해만 있어도 그렇게 이상한 컨설팅 펌한테 이렇게 휘둘리진 않는데 엄청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사이트는 하나도 없어요. 인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없을 수밖에 없는 분석을 썼기 때문에. 상호작용 분석의 대표적인 건 어떤 거예요? 이런 장면이라면 조절효과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조절효과를 봐야 돼요. 당연히 매개도 봐야 되겠지만 매개보다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매개보다 조절은 훨씬 더 중요해요. 매개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인풋이 아웃풋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잘 이해하시면은 이 변인이 우리가 지금 잠깐 질문 몇 가지로 이게 컴퓨터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금방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야. 저희 진단할 때 진단하기 전에 모형을 만들 때 이미 이걸 감안하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고요.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분석을 할 때 이런 요인들이 감안돼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실은 이걸 좀 제대로 분석하는 조직을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들여다보고 잘 분석할 수 있을지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또 리더라는 변수가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 더 복잡한 패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패턴들 중에서 유의미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패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조직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거죠. 조직 진단 다시 말씀드리면 인과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과를 발견하는데 그 인과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선형관계, 비선형관계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거예요. 오늘 이 한 게 이게 다야. 오늘 이거 할 거예요. 모형 만들고 모형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건지 그런 거 좀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인터벤션이나 이렇게 다른 기법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